Do I look like Judas? I cannot betray you. I can never play you. Baby, you should know you're not a mistake. Now we're not a mistake. Your heart is not a playground. You should know I know. 네, 안녕하세요. 카레피 농민입니다. 자동차 회사마다 자기들의 가치와 철학을 온전히 담고 있는 대표 모델이 있습니다. 벤츠에는 S클래스가 있고 BMW에는 3시리즈, 5시리즈가 있고 그리고 폭스바겐에는 바로 제 옆에 서 있는 이 차 골프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유럽의 서쪽 끝 포르투갈 포르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바다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조금만 앞으로 나가면 바로 대서양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포르투갈 하면은 한 가지 기억이 있죠. 우리 박지성 선수가 2002년 월드컵 당시에 결승골을 딱 넣어가지고 포르투갈을 침몰시켰던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 포르투갈 사람들한테 그 얘기 좀 해야겠어요. 치고 걸렸어요. 네, 이번 골프는 전동화 그리고 커넥티비티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심축입니다. 그 중심축은 두 가지를 아주 잘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전처럼 디자인 잘하고 공간 잘 뽑고 잘 달리고 연비 좋고 이런 것만으로 골프를 새로 내놓는다면 그것은 이런 골프 같은 대표 모델이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전동화, 커넥티비티 이런 가치, 새로운 가치들 그리고 어떤 미래의 새로운 모습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그 베스트셀링 모델로서의 그 가치가 인정이 될 텐데요. 일단 골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중심축을 아주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이 골프는 내년 말에 혹은 내후년 초 우리나라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12월부터는 벌써 독일에서 사전 계약을 진행을 하고 고객 인도가 시작되는데 보통 폭스바겐이 우리나라에 차를 들여올 때는 대략 한 1년 정도의 텀이 있기 때문에 내년 말 혹은 내후년 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좀 남긴 했지만 이 차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형 골프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 8세대 골프의 디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포르투갈 포르투 인근의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휴게소는 들어가면은 막 뽕짝도 나오고 막 관광버스도 서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유럽의 이 휴게소들은 이렇게 잔디도 많고 주차장이 이렇게 좀 구획이 나눠져 있어요. 보통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 뒤에 서 있는 차가 바로 폭스바겐 8세대 골프입니다.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ETSI 모델입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골프는 ETSI, 그냥 TSI, TDI 이런 모델들이 디자인에 큰 차이가 없어요. 얼굴과 엉덩이 그리고 옆모습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GTE 모델만 좀 얼굴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 차는 내가 골프야 라고 하지 않아도 골프인 걸 알 수 있게 디자인이 돼 있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1등이 토요타 코롤라입니다. 그리고 2등이 포드 F시리즈, 3등이 여기 있는 폭스바겐 골프입니다. 코롤라 한번 생각해보죠. 1세대 코롤라와 현재 팔리고 있는 코롤라 디자인이 어떻게 다른가요? 완전히 다르죠. 거의 자기의 디자인 특징을 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 F시리즈도 픽업 트럭의 형태, 그게 디자인 특징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자기의 그 고유의 모습, 그런 것들이 유지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폭스바겐 골프는 자기가 1세대부터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1세대를 디자인할 때부터 갖고 있던 그 디자인 특징을 지금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고 또 현대적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중에 자기의 디자인 특징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차, 그 차는 바로 이 폭스바겐 골프가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차의 디자인 특징 과연 뭘까요? 바로 이 두껍게 디자인된 C필러죠. 사실 1세대에는 이 C필러가 그렇게 두껍진 않았습니다. 2세대부터 점점 두꺼워지기 시작하면서 골프의 고유 디자인 특징으로 남게 됐죠. 그리고 여기 이 창문 라인, 이 C필러가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데 이 창문 라인 역시 여기서 꺾이는 요 포인트가 바로
네, 1세대부터 시작된 골프만의 디자인 특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름 있잖아요. 이 주름. 이게 사실은 6세대, 7세대부터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1세대에 요 주름이 있었어요. 주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뭔가 이런 몰딩 같은 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 7세대가 되면서 다시 자리를 잡게 된 주름입니다. 사실 이 주름은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 스케치를 보시면은 디자이너들이 항상 이 부분 언저리에 이런 주름을 넣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선은 디자이너들이 습관적으로 넣은 선이 아니라 1세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골프의 고유 주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기존 골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세대를 거듭할수록 차들이 보통 커지는 경향을 보이긴 하는데 골프는 자기의 가장 적절한 사이즈라는 걸 찾아서 그 사이즈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 디자인은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고 있는 폭스바겐의 다른 모델들과는 좀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티구안 그리고 파사트 이런 모델들을 보면은 이 그릴이 상당히 넓죠. 그리고 그 그릴의 면적 안에 이 헤드램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곤 하는데 소형차에 아주 얇은 그릴을 집어넣습니다. 골프뿐만 아니라 뭐 폴로도 그랬고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진 않지만 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얇은 그릴을 집어넣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이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로고가 뭐가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폭스바겐이 로고를 상당히 많이 바꿨어요. 제가 알기로 한 7번 8번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로고와 비교를 하면 이 로고 자체의 디자인이 상당히 플랫해졌습니다. 뭐 로고 안에 어떤 입체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죠. 그냥 선과 면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최근에 전동화와 디지털화 그런 트렌드가 반영이 돼서 좀 뭔가 플랫하면서도 영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로고로 변경이 됐습니다. 미니도 이런 디자인으로 바뀌었죠. 여기 있는 이 헤드램프, 골프는 모든 트림에 LED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좀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요 모듈 하나당 22개 LED가 전방을 비추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IQ 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폭스바겐은 ID, IQ 뭐 이렇게 I로 시작하는 네이밍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IQ 라이트 외에 ADAS 시스템을 IQ 드라이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은 폭스바겐이 기존에 보여주고 있던 그 디자인의 흔적들을 좀 남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차체 색상과 동일하게 도색이 돼 있고 여기는 다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고 맨 아랫부분에는 이 크롬으로 도장을 해서 똑같은 형상이 반복되는 와중에 지루함을 줄이고 또 고급감을 보여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범퍼 아래쪽에는 액티브 셔터 그릴이나 뭐 그런 것들은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대중적인 브랜드의 대중적인 차기 때문에 그런 요소까지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위쪽으로 LED 주간 주행등이 들어가고 밑에도 기존 폭스바겐이 보여줬던 U자 타입의 주간 주행등이 들어갑니다. 방향 지시등은 상단에 주간 주행등이 꺼지면서 스르륵 들어가는 애니메이션 타입의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뒷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이번 골프는 골프로서는 처음으로 골프 이 레터링을 가운데에 집어넣습니다. 역대 골프를 다 찾아보시면은 골프 이름이 다 왼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 골프는 가운데에 집어넣음으로써 나 골프야! 나 해치백의 대명사 골프다 골프! 이런 자신의 존재감을 좀 확실하게 드러내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부분에 머플러처럼 보이는 거는 막혀 있습니다. 이걸 다 뚫게 되면은 좀 더 스포티해 보이긴 하겠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전동화다 뭐다 해서 이 밑부분 안쪽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하이브리드 모델,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 이런 차들과 다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아예 한 번에 통합해 버리는 그런 디자인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안테나 보이시죠? 이 안테나가 그냥 안테나가 아닙니다. 그냥 라디오 듣고 그런데 쓰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8세대 골프는 이 차를 지탱하는 두 개의 중심축, 원래는 세 개예요. 중심축이
전동화, 커넥티비티, 그리고 배출가스 감소 세 가지인데, 전동화와 배출가스 감소가 불가분의 관계처럼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개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커넥티비티 측면에서 이 차가 상당히 중요한 기둥을 세웠는데요, 안테나가 바로 커넥티비티 시스템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폭스바겐 골프에는 카2X라는 자동차와 사물 간, 자동차와 자동차 간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V2X라고 많이 말들을 하는데요, 이 카2X 시스템이 탑재되게 되면은, 만약에 카2X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다른 차가 전방에서 사고가 났거나 교통체증 상황에 들어갔거나 뭐 이럴 경우에 800m 안에 있는 다른 카2X 시스템 탑재 자동차에게 자기의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차는 또 그걸 받아서 800m 안에 있는 다른 차에게 또 전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어떤 한 차가 받은 정보가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그 카2X 시스템 내의 자동차에게 유기적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런 기술들은 자동차 회사의 서버가 따로 있어서 도로에 어떤 통신망이 깔려 있거나 그렇게 해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 서버를 통해서. 근데 이 기술은 바로 차와 차가 1대1로 바로 교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필요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바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밖에 많이 춥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이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계기반에서 시작해서 양쪽으로 뻗어나오는 타입의 요 디자인,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랜저도 그랬고, 기아 K5도 그랬고, BMW 3 시리즈도 이런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싸 보이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 변화도 적극적으로 줬기 때문에 자칫 심심해 보일 수 있는 이 대시보드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요즘에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렇게 2단으로 계단식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여기에 주름을 안 줬을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어떤 면적 변화를 통해서 심심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좀 스포티해 보이는 이미지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래치 질감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 시트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런 디테일들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효과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네, 좌우를 한 번에 연결을 해서 이 모든 면적이 에어컨처럼 보이게 하는, 네, 이런 디자인을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이 자주 사용하고 있죠. 특히 아우디에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게 그 현대 그랜저에서도 이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폭스바겐 그룹이 특허를 갖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람이 나오도록 하는 게 디자인 특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예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우디처럼 이 양 끝에서 이렇게 바람이 나오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실내에서 물리 버튼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물리 버튼이 지금 여기 보시는 비상등 버튼, 그리고 P 버튼, 엔진 스타트 앤 스탑, 그리고 오토 홀드 버튼, 그리고 이 정도가 전부인 것 같아요. 이것도 라이트 관련 버튼도 지금 보니까 다 터치예요. 문 잠그는 버튼, 그리고 창문 스위치, 이 정도는 물리 버튼인데 에어컨, 오디오 다 완전 다 터치입니다. 그래서 좀 사용하기가 좀 낯설어요. 이 사용 방식이 늘 이제 그 터치 방식을 적용했을 때는 사람들이 불만이 터져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폭스바겐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앞으로 미래에는 이렇게 바뀔 거기 때문에 사용자들도 여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UI 같은 경우도 완전히 새롭게 변했는데, 지금 뎁스가 1단계, 2단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운전 중에는 바로바로 한 번의 작동을 통해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지금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들어가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 버튼이 여기 있고, 클리마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는데, 스마트 클라이밋, 실내의 온도나 뭐 이런 송풍이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하게 그렇게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고, 여기 이제 이걸 눌러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클리마를 누른 다음에 에어컨을 또 한 번 켜고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뎁스가 2번, 3번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스마트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차가 알아서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디포그 윈도우, 뭐 발 따뜻하게 해주는 거, 손 따뜻하게
그리고 발 시원하게, 그리고 아주 뭐 신선한 공기, 이런 테마를 통해서 네, 차가 알아서 실내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클라이밋을 누르게 되면은 전통적인 에어컨 조작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에어케어는 그 공기청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바뀌고 있죠. 네, 그리고 운전 보조 기능, 그런 것도 여기에 버튼으로 따로 모아놨어요. UI가 완전히 바뀐 게, 이런 차들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도로 인식,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런 직관적인 아이콘을 클릭함으로써 네, 조작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뭐 전방 인식 관련된 거, 뭐 옆 차선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옆 차선 차를 누르면 이렇게 되고, 표지판 인식 같은 것들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따로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차는 드라이브 모드가 그렇게 중요한 차는 아닙니다. 물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만, 인디비주얼 설정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뭐 스포츠카들처럼 여기에 레버로 뭐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USB-C 타입 포트가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폭스바겐 본사 차원에서 행사를 위해서 따로 A 타입도 네, 마련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서 네, 핸드폰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 기어 레버가 바로 포르쉐에서 보였던 아주 작은 그 엄지손가락 느낌의 전자식 기어 레버인데요, 보통 이렇게 전자식 기어 레버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밑부분 공간을 활용해서 실용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폭스바겐에서는 따로 그렇게는 하질 않고 여기는 일단은 막아뒀습니다. 하지만 요게 이제 뭐 너무 작아서 좀 사용하기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작기 때문에 여기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더 좋아지고 실내 공간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소재나 질감이 싸 보이지 않고, 그래도 이 대중적인 가격의 차 중에서는 고급스러움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명 같은 것도 터치 방식으로 조절이 되고, 길게 누르면은 밝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자리는 바로 선루프 조작부입니다. 선루프도 터치 방식으로 네, 이렇게 뒤로 밀면은 열릴 수 있도록 네, 그런 방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열어볼까요? 네, 그 글러브 박스는 아주 넓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 측면에도 지금 보시면은 도어 포켓이 안쪽으로 살짝 들어왔다가 들어가고 있어요. 어차피 이 공간은 죽은 공간이기 때문에 다리가 여기 잘 놓아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 점을 폭스바겐에서 잘 캐치를 해서 살짝 안쪽으로 뺐다가 넣음으로써 이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기판에는 10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모든 트림에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뷰 버튼을 누르시면은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표시되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정보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디 버추얼 콕핏처럼 이렇게 지도를 계기판 전반에 표시를 해서 좀 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도 만들어 놨네요. 지금 보니까 사이드 리피터나 이런 다른 경고등들은 스크린 측면에 따로 빼놔서 네, 아주 필요한, 정말 이 스크린이 꺼졌을 때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경고들을 아날로그 타입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새롭게 디자인이 됐고, 스티어링 휠이 은근히 좀 커요. 국산 차들이나 뭐 프랑스 차들보다는 좀 더 크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큰 문제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립감도 아주 좋고요. 근데 여기는 조금 타공 같은 것도 한번 넣어주면 어땠을까, 그런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시거잭 포트까지 마련을 해서 전원을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저희가 팰리세이드에서 봤던 컵홀더 활용 방식이 여기서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돌리면은 이빨까지 하나 더 있어서 작은 컵도 꽂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컵은 2개를 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키는 여기에다 두시면은 차 키가 지금 차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디자인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뭐 굳이 컵홀더를 동그랗게 파는 것보다는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암레스트는 이렇게 그렇게 넓지는 않은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일단 유럽 사람들은 직물 시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시승차도 직물 시트로 돼 있는데요, 좌우 볼스터가 아주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176에 77kg인데 일단 제 허리에는 조금 공간이 남긴 합니다만, 글쎄요, 이런 스포츠 주행 중에 허리가 노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네, 이 정도 착좌감이라면 아주 좋다. 이쪽에 측면에 보시면은
전동식 시트가 들어가 있고 허리 지지대도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착좌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사지 기능이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되게 고급차에 들어가 있는 어떤 스팟에 작용하는 마사지 기능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면적이 뒤로 빠졌다가 앞으로 나왔다가 하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허리 지지 상태에 변화를 좀 주는 그 정도지 그런 대단한 마사지 기능은 아닙니다. 메모리 시트는 두 가지 폼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후방 카메라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측면에 어떤 물체가 가까이 와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뒷자리로 한번 가서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골프의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중간으로 앉아볼까요? 여기는 안 들어가네요. 일단 운전석은 시트를 맨 앞으로 당긴 상태, 조수석은 시트를 맨 뒤로 당긴 상태입니다. 맨 뒤로 당기면은 앞 시트가 이렇게 뒷 시트에 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먹 하나 공간 정도만 남기고 완전히 뒤로 물러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독특한 게요. 이 시트를 왜 다른 브랜드들은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게 바로 시트 포켓입니다. 시트 포켓이 원래는 이렇게 등 뒤에만 있잖아요. 밑부분에. 근데 이 차는 이 어깨 뒤에도 두 개를 만들어서 실용성을 높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다가 뭐 트레이 같은 거 달지 못할 거면은 이런 포켓을 만들어서 좀 더 활용폭을 높이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측면에 있는 도어 포켓도 역시 안쪽으로 약간 들어왔다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유럽 차들 보면은 항상 그렇죠. 여기 이 손잡이를 이렇게 밑을 뚫어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차들 같은 경우는 여기를 막아서 이제 핸드폰 같은 거 놓을 수 있도록 해 놓는데 이 차는 이렇게 밑을 뚫어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향한 송풍구도 여기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온도 조절도 운전석, 동승석, 그리고 뒷좌석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을 나눠서 개별 온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볼까요? 여기도 보시면은 터치 방식으로 불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길게 누르면은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뒷좌석 시트는 등받이 각도 조절이 따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착좌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머리도 아주 잘 받쳐주고 허리 지지 상태도 아주 좋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뒷좌석에 앉아서 다리 공간만 확보가 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트를 많이 뒤로 물렸기 때문에 아마 제 키 176인 사람이 여기 앉았을 때는 아마 주먹 하나 정도, 하나 반 정도, 주먹 하나 반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다시 카메라를 옮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지금 보시면은 폭스바겐에서 자주 사용하는 컵 3개를 꽂을 수 있는 이 디자인 그대로 적용이 됐고, 가운데에는 스키스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트는 6대4로 접힙니다. 6대4. 오른쪽이 6, 왼쪽이 4. 이렇게 접히고, 원래 이 차는 썬루프가 있습니다. 이까지 열리는, 동승석 머리 위까지 열리는 아주 넓은 썬루프가 있는데 이 차에서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트렁크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골프의 뒷좌석에 짐을 좀 실어놨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게 바로 제가 갖고 있는 28인치 캐리어고, 여기 있는 게 좀 더 작은 캐리어입니다. 요거 두 개를 뭐 이렇게 세워서 싣기도 힘들었고 사실 그렇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눕혀서 실으니까 겨우 다치는 그런 수준이었고, 요게 이제 그 트렁크 내부 덮개잖아요. 근데 이거를 빼야 이렇게 실을 수 있는데 이거를 또 어디다가 실어둬야 할지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보통 요즘 차들은 이런 트렁크 덮개를 트렁크 하단에 공간을 이렇게 따로 짜가지고 여기에 딱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골프는 그런 배려를 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였을까요?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그걸 풀어내기가 힘들었을까요? 일단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요 트렁크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대4로 눕힐 수가 있으며 파워 아울렛 그리고 저 봉지 같은 것을 달 수 있는 이 고리가 양쪽에 하나씩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